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덕에서 찍었는데 아까 삼척에서 찍은 사진과 조금 다른 거 뭐냐면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가 붉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해가 올랐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구름대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구름 사이로 붉은색이 조금 번져났고 이게 그대로 반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붉은색 기운이 들죠. 이미 벌써 요거는 일출이 조금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촬영하러 가셔서 물론 이제 꿈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 시작하시면 야 수평선 위에 우리 시계 오메가처럼 이런 모양 오메가 모양처럼 한번 찍고 싶죠.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일출 사진 때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도 찍긴 하지만 그 찍기 전 아니면 구름이 껴가지고 태양의 오메가를 못 찍었어. 카메라 접어야 되나? 접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려 보면 저 구름띠 위로 붉은 기운이 조금 오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덕 이쪽에도 아침 일찍 어부들이 나가서 그림 하나 다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양식장 같아요. 양식장 같은 데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렸다 빛을 코발트 빛을 지금 오늘 우리 강의는 새벽서부터 일주일 전으로 우리는 빛의 시간을 남는 겁니다. 빛의 시간. 어떤 시간? 새벽서부터 일주일 전후에 바로 코발트 블루. 그 전에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 코발트 블루.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색과 그 다음에 주황색 톤을 이제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에 가시면 태양빛이 물에 좀 스며든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뒤에 보면 색깔이 푸르스름하죠. 하늘이 코발트 빛이 있으니까 유리나 이런 건물들 색깔이 반사가 된 거예요. 제가 스페인 똘레도에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리를 아직까지 조명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밝았다면 이제 꺼졌겠죠. 이 조명빛은 그대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 보면 푸르스름한 그 빛깔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요 위에 천장은 조명이 반사됐기 때문에 색감이 태양이 비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태양빛이 아니라 인공광입니다. 저 노란 것은 다 인공광. 그리고 푸르스름한.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드디어 일출 해가 이제 막 솟아나는 것, 그 기운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하늘 색깔과 바다색인데, 자, 여기는 미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장입니다. 경남. 우리 부산 바로 옆에 있죠. 기장시. 부산 옆에 기장. 제가 처음 찍었을 땐 경남 기장인데 아마 지금 기장은 아마 부산의 강역시에 편입됐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행정 소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고 앞에 빨간색, 여기 하늘, 여기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보라색 기운도 들고요. 해가 이제 일출이 했는데 여기도 구름이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빛이 그대로 반사됐고, 이 모닥불은 뭐냐면 겨울에 미역을 채취하시거든요. 기장미역이 최고 유명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여기에 지금 누가 앉아있냐? 아낙네들이 앉아있어요. 어머님들이 앉아있고 남편분들이 저기서 바다에 나가서 미역을 채취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미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현장인데 어떻게 해요? 하늘빛을 담은 순간이 앞부분보다는 훨씬 더, 자, 여긴 새벽 기운에 붉은 기운이 없죠. 여기는 붉은 기운이 만큼 남아있어. 조금 했는데 시간대가 지나니까 기장은 훨씬 더 강렬한 빛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기운이 전체적 화면에 많이 차지하게 되죠. 만약에 이걸 수평선으로 본다면 데코커마니처럼 하늘빛을 반사시킨 물빛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어때요? 태양빛이 색깔이 변함을 알게 되죠.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요.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게 이런 게 이제 오메가라는 겁니다. 오메가. 주변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여기 붉은 기운과 주황색 톤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게 되죠. 아까 봤던 코발트 빛과 색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제는 일출 후가 되면 지배하는 색은 코발트 블루나 푸르스름한 불빛이 아니라 주황색과 붉은색이 정복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 해 주변에 보시면 주황색과 붉은색이 완전히 강렬하게 화면 전체를 반 이상을 딱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 물빛이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강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창녕의 그 유명한 우포. 창녕의 우포늪은 아마 사진 찍는 사람들 또 출사지로 되게 유명하죠. 자, 저 왼쪽에 보면 산 위에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하늘빛이 노란색이 보였고요. 이쪽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데코코마니처럼 붉은색이 강물에 저수지에 그냥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과 물 있는 것을 대칭적으로 찍고 싶을 땐 이런 저수지, 강, 바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데코코마니처럼 하늘빛과 물빛을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훨씬 더 낫죠. 아마 우폰읍은 저보다 잘 찍으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99% 저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색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온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참고로 저는 제가 사진 작업에서 후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뭐 라이트룸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고요.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작업이냐면요. 자르기, 그 다음에 밝기,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요 파워포인트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잘 찍는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도 엄청나게 러파일로 찍어가지고 후반에 라이트룸을 이용하시면 디테일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잘 살 거예요. 저는 자연 있는 그대로가 좋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눈이 우리 보이는 그대로 찍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밝고 라이트룸을 해서 저 배 쪽도 좀 살리고 싶고 이렇게 좀 살리고 싶다, 좀 밝게 하실 수 있고 디테일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채도를 높이거나 그러시게 되면 조금은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부자연스러움을 또 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 홍성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까 우리가 서산에 찍을 땐 기러기를 제가 저속 셔터를 써가지고 날개짓을 흐릿하게 흔들려서 찍었어요. 요거는 지금 기러기 모양이 딱 나죠. 이런 건 셔터 스피드가 높아요. 차이는 뭐냐? 아까는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출이 보장이 안 됐어요. 이거는 노출이 잘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때 서산 찍은 거는 필름으로 찍은 거고, 이건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니까 ISO도 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러기 모양을 딱 날개짓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죠. 자, 태양 위치는 어디예요? 저 산이에요. 수평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위치로 밝아오니까 어때요? 여기서 주황색과 붉은색이 하늘까지 반사돼서 쫙 톤이 이렇게 붉게 변하는 겁니다. 자, 색은 점점점 칠흑 같은 어둠에서 코발트 블루에서 그 다음에 붉은색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주황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미얀마에 있는 인내호수라는 데입니다. 인내호수. 아마 사진 찍는 분들이 또 가보고 싶은 또는 그런 촬영지 중 안에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촬영지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인내호수에 물빛과 하늘빛을 담았는데 여기 산이 경계예요. 산 위에 해가 떠야 되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밑에서 반사각이 하늘을 붉게 물든 거예요. 그 물뜨게 물든 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물에 비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붉은 지운이 더 강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연한 기운이 드는데 이거는 물빛에 반사되는 그 농도와 채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출 전후에는 색감이 이제는 코발트 블루는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붉은색과 주황색 틈틈이 이제 파란색, 우리 이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지나게 되면 이제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이 되면 하늘 색깔은 이제 파란색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색깔로 돌아오고,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붉은색과 주황색이 지배하는 시간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유명한 여수 항이람인데요. 항이람. 여수 항이람 가서 자, 해맞이를 보고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찍고 막 기도드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빛의 역광. 태양만 찍으면 여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태양만 찍으면 여기가 여수 항이남에서 찍은 건지 울릉도에서 찍은 건지 뭐 강릉에서 찍은 건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형지물. 근데 여기 보면 풍경이 있고 처마가 이게 딱 있으면 여긴 절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절인데 여 절 어디가? 여수 항이라며.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을 때 한 발 물러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광 배웠잖아요. 노출을 바깥에 맞추고 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실루엣으로 떨어지게 되죠. 검게. 저 사람들이 다 바랄 소망을 비는 사람들이겠죠. 해가 벌써 수면이 이 정도 돼요. 수면 위로 달아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의 색깔은 붉은색과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흰색이 없어지는 순간 파랗게 낮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 같은 경우 일출봉이나 우리가 여러 군데 갔을 때 일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사람들의 사진을 넣고 그 배경을 넣고 찍을 때 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만 찍지 마시고 한 발만 물러서도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광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사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똑같은 독도입니다. 아까 우리 어슴푸레한 새벽의 독도 양쪽에 있는 동도와 서도를 넣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구름 사이로 빛이 이미 벌써 태양이 다 올랐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나 흐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빛이 파고들죠. 주황색이 강렬하게 이제 여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태양이 여기 딱 있잖아요. 태양이 좀 더 밑에 있었으면 더 붉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달아오르니까 노란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출 때는 수평선에 가 있게 되면 빛은 빨간색이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평선 위로, 지평선 위로 태양이 우리 뭐 이렇게 한 뼘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한 뼘 정도 올라가게 되면 노란색으로 빛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사이로 지금 4개죠. 네. 수평선 하나, 둘, 셋, 넷 구름 사이로 4개가 딱 들어오고 짙은 구름이 쫙 있으니까 독도가 표현이 조금 다르고 이걸 제가 수평선을 완전 내려가지고 항동 분할선을 내려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항동 분할선은 우리가 또 촬영할 때 기초적인 그런 분할법인데 어떤 피사체를 어떤 장소에 놓을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사진으로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빛의 시간. 그래서 노란색이 드는구나. 자, 이 노란색이 일출 후에 더 강렬하게 오는 빛의 색깔. 자, 포항에 가시면 호미곶이라고 있죠. 호랑이 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곳.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포항의 호미곶도 여러분 많이 가실 거예요. 예, 물회 먹으러도 많이 가시지만 특히 연말 연시 때 특히 소원을 빌리기 위해서 포항 많이 찾죠. 호미곶. 여기 상생의 손이에요. 오른손이 이렇게 보여 있고요. 왼손은 어디 있냐? 왼손도 있어요. 왼손은 육지에 있어요.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찍어와요. 뭐 저도 찍었겠지만 그리고 돌았으면 바로 상생의 손을 또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태양이 한 뼘 정도 올랐죠? 한 뼘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색 모양이 노란색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게 되죠. 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늘은 하얀 색깔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수평선이 있다면 붉은색, 이게 한 뼘 정도 달아오르면 노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 색은 어떻게 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가고 중간중간에 보면 흰색이 보이죠? 네, 해가 더 높이 달아오를수록 하늘 색깔들은 흰색으로 바뀝니다. 물론 맞은벽에 아침에 되는 색깔은 파란색으로 순간은 보여지겠죠. 역광이기 때문에 흰색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것도 슬라이드 필름을 찍었는데 자, 해가 거의 이제 한 뼘 이상이에요. 한 뼘 이상.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색이 조금 남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하얀색이 점점 늘어나요. 하얀색이 많이 등장한다 생각하면 시간대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아침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소위 말해서 날 샜다. 날 새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참 신기하죠. 태양의 색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 사진이고요. 도담산봉, 이것도 가을철에 가게 되면 아마 촬영지로 봄과 가을에 안개 낀 단양, 이걸 찍으러 많이 가죠. 너무 아름다운 거.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태양이 떴을 때 피사체에 비치는 색깔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네, 뒤에는 보면 벌써 이미 해가 떠올라서 돼요. 노랗고요. 하늘은 파란색 기운이 돌죠. 이제 하늘이 흰색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 흰색이 조금 남아있네요. 흰색이 조금 남았고 파란색이 등장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날 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흰색에서 이제 점점점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등장하는 색깔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될 겁니다. 리비아 사하라 사막 여기 보면 이게 호텔이에요, 호텔. 사하라 사막의 투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투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해요. 그래서 찝차에 물 이런 거 다 싣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요리사 그다음에 드라이버 다 이렇게 분업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 트리폴리에 가가지고 트리폴리에서 여행사마다 막 이런 상품을 팔아요. 막 모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다국적군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명이 모이면 찝차 한 대가 배정이 돼요.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이제 투어가 시작됩니다. 투어가 시작되는데 여기 3박 4일 동안 이 드라이버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아름다운 사막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가장 큰 거 씻지는 못하고 화장실은 모래 파가지고 써야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아마 제 생애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여행 뽑으라면 사하라 이 사막 투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 사람들을 이제 저기 나무 조금 해가지고 주전자에
차 한 잔 끓여서 아침 일찍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카파도키아를 가면 이제 기구 여행이 있는데 저 기구 타고 가는 여행이 생각보다 비싸요. 아마 저가 갔을 때도 한 150유로, 지금 돈으로 하게 되면 한 25만 원? 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이제 모여요.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모이면 간단한 커피와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 다음마다 사람마다 이제 싣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가면 기구들이 이제 막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되면 거기 타가지고 이제 기구를 타고 이렇게 여행해요. 저는 다른 기구에서 맞은편에 있는 기구를 찍은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카파도키아는 아마 응해암으로 만들어진 기괴함 개석에서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이 또 숨어 살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사진을 보듯이 이런 사막같이 쓸려가 있는 독특한 응해암들이 풍기작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색깔이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해가 뜨고 나면 달라지느냐, 색감이. 자, 우리는 기존까지는 하늘색과 물빛 색감만 봤다면 이제는 피사체에 비친 색깔이 아침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조금은 노랗게 변합니다. 더 강렬해지면 색감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색깔들 보여주고요. 다시 이제 도시로 좀 보면 아까 우리 스페인 톨레도에서 우리 푸르스름한 모습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아침이 이제 오자 하늘은 하얀색으로 변하면 드디어 완전한 아침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빛의 시간 어떻게 되냐? 칠흑 같은 밤에서 코발트 블루,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 주황색, 하얀색, 이렇게 빛의 색깔이 변함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침, 그러면 아침에 지배하는 빛의 색깔은 어떤가? 그 시간대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